이렇게 이제 앵큐파이버 앰플렉 결선 작업은 끝났습니다. 잠깐 오디오를 스위치를 온 해보고, 예, 이제 여기 리모트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선 일반 기존 케이블로 가지고 우선에 소리를 튜닝을 최대한 하고, 헤르츠 케이블로 스피커와 전원을 다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울트라 DSP만 우선에 헤르츠 케이블 1m짜리로 가지고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마땅한 선이 없어서 그냥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쪽에 스피커 선들하고, 또 여기 파워선은 나중에 헤르츠 케이블로 다 교체하고, 원래 헤르츠 케이블은 이제 튜닝하기 전에, 헤르츠 케이블 작업하기 전에 기존 거로 최대한 튜닝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헤르츠 케이블을 보너스 덤으로 하는 개념으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소리가 안 좋은데 헤르츠 케이블로 해서 소리를 좋게 할 거야, 이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맞는데, 현재 오디오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으로 제품의 그 매칭 관계, 그리고 제품의 전체적인 그 등급 성능에 걸맞는 소리로 최대한 이끌어낸 다음에 헤르츠 케이블 착 꽂으면 그야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든 그런 소리를 내기 힘들죠. 그래서 헤르츠 케이블을 넣기 전에 최대한 튜닝을 많이 하고, 헤르츠 케이블을 넣고 난 이후에는 전혀 튜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헤르츠 케이블에 주는 어떤 선율의 느낌, 공간, 무대감, 현장감, 스테이지의 느낌이 튜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깎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튜닝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 이전에 최대한 튜닝을 한 다음에 더 이상 튜닝할 게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사운드 튜닝을 한 다음에 헤르츠 케이블 넣어야 완전 헤르츠 케이블의 돈의 가치 이상의 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퍼도 장착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뭐 반좀 넣어가지고 요 안에 체결된 구멍 보이죠? 요 구멍 속에 안 넣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매설을 까서 똘똘 감아가지고 납땜 할 필요 없습니다. 납땜은 좋은 거 없습니다. 똘똘 이게 말면 배선이 딱 동이 서로 뭉치가 있죠. 이래서 안 넣으면 요 노란 거 보이죠? 왔다 갔다 보이죠? 예. 항상 무드볼트를 덜어내고 이렇게 잘 해도 한두 가닥 삐져 나오지 않습니까? 무드볼트를 이렇게 확실히 덜어내고, 이게 내가 쪼는 이 압착할 수 있는 구리가 요 무드볼트 홀까지 잘 들어오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정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하면 좋은 스피커 선 깔고 좋은 스피커 넣어도 효과를 진짜 못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차를 제가 작업한 건 아닌데 제 작업을 위해서 점검차 덜어내 보니까 스피커를 덜어내니까 아예 한쪽 스피커 선이 지절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툭 흘러버렸습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이 볼트가 이게 안 좋아져서 이게 걸쳐 있다가 삐져나온 겁니다. 이게 자그마한 나사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입구가 잘 안 들어가집니다. 스피커 아데링 108이 아니고 그냥 깔끔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깨끗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구조, 이 모든 게 깨끗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맑은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요 안쪽에 나무 방음을 했죠. 나무로 갖고 다 방음을 해놨죠. 그 방진 작업이죠. 근데 방진 작업이라기보다는 이 엔클로즈에서 이 스피커가 소리를, 떨림을 낼 때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재질, 고유, 이 콘지가 내는 이 엣지, 콘지, 그리고, 댐퍼의 텐션, 그리고 스피커의 전체적인 질량, 이 전체적인 이게 이제 저항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앞에만 나는 게 뒤에도 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나는 그 소리도 이 스피커가 고유적으로 발산하는 그 음색 특징을 이 문자 안에서도 울려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 같은 그 통이라 생각합니다. 문자 구조가. 그래서 좀 맑은 소리 낼 수 있는 구조로 나무 특수목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하드우드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 공간에는 매트가 하나도 없죠. 매트가. 예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맑은 소리를 내주면 이 뒤에서도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이게 붙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스피커 바로 그 프레임의 구행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방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고, 그게 이제 맑은 소리 내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스피커의 그 고유 음색의 특징은 뭐냐?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음색, 그 특징은 뭐냐? 그 악기 같으면 그 건간 악기가 아니고 목관 악기 스타일이다. 목관 악기의 스타일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간 악기가 아니고 목관 악기. 그래서 보컬의 어떤 고유 음색 특징 자체가 이 스피커가 5W6이 목관 악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클라리넷, 플룻 말고 클라리넷. 지금의 영상은 그냥 세심한 거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주변에 환경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그 정도 이제 보시고, 또 제가 이제 말로서 설명하니까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이 가까이서 비춰주지 않으면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손가락 놀림 하나, 배선 쪼가리 하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서 설명하고, 그는 또 영상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러한 공간에 이제 작업대가 이리 있고, 이 작업대를 응용해서 뭐 어떻게 뭐 일을 한다, 뭐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일단 요거는 놔두고,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좀 이제 설명했죠. 그러면 이거는 걷어낼 거죠. 저리 보내버리고, 작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리모트는 이제 일반적인 리모트 선을 썼죠. 요 짧죠. 근데 어차피 리모트가 좋은 거 선도 지금 없을 뿐더러 요리 이마에 길어야 되는데 또 여기 짤막해서 요게 있는 게 조금 좋게 보이는 선이 동가리가 나왔는데 짧아서, 이 짧으면 나중에 좀 불편합니다. 요게 점프해야 되는데 짧지 않습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리모트 선은 아까 뭐 이거 쓰면 좋다 했는데 뭐 왜 안 넣었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리모트 선에 수만 배보다 더 좋은 음질을 내는 수십 배가 아니고 수백 배가 아니고 수만 배 업을 해주는 선이, 여기가 헤르츠 선이 요렇게 1m가, 그것도 플러스만 들어간 게 아니고 또는 마이너스만 들어간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이렉트 직결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만 배 좋은 거다.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지난 영상에 설명했지만 뭐 이제 리모트도 좋은 거 넣으면 좋지, 리모트 좋은 거 넣는 그 신경보다 더 우선은 스피커 하나 정확하게 쪼고 어떻게 할까, 그게 더 수만 배 중요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경험 안 해보면 모르죠. 누구든지 어른이 되면 애들은 어른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비교가 제가 어른이라는 뜻이 아니고, 누구나 이제 나가들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나이 많은 형들이 하는 말, 또는 부모님이 하는 말,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뭐 그런가 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돼가지고 또 뭐 사회생활 해보고, 또 돈에 고생도 해보고, 뭐 내같이 자연가 하는 사람은 뭐 흥하고 망하고 막 이렇게 보고, 또 사람관계에 쏘가보고, 뭐 뒤보고, 또 뭐 어떤 사고도 당해보고, 이래 해보면서 이제 이게 캐리어가 커지지 않습니까? 인생 캐리어가. 그러면
그는 인생의 캐리어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경험 많이 한 동굴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는 온갖 부딪혀보고 경험 많이 한 사람이 뭔가 어떤 사건에 일에 한마디 조언을 던진다면 그 와닿지 않습니까? 어린 애들은 이제 그걸 와닿는가 모르지. 근데 이제 모든 일도 이렇게 내 카오디오 음 말고도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이 이야기할 때 실수로 용어를 잘못 쓸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바쁘다 보면 중요한 부분을 가볍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로 넘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100에 한 서너 개 정도는 내가 돌이켜 볼 때,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집을 못 하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업종에 있던 사람이라든 간에 그 사람이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인정하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세상에 다 욕 안 하는 사람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공자도 다 욕 얻어먹었을 건데, 뭐, 소크라테스도 욕 많이 얻어먹었다 안 하답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욕은 먹습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 욕하겠죠.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또 내 잘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제 시기 질투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러고 이제 10개에 관련된 어떤 설명을 지금 빡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만 딱 가지고 설명을 들었을 때 또 이론적으로 자기 생각과는 또 안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이상하다. 이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제 설명은 앞뒤 맥락에 맞춰가지고 다 이제 설명을 들으면 엄청 이제 도움이 되고 앞뒤 맥락 없이 딱 또로록 넘어가가지고 그 대부분만 탁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뭐라 하나 한번 보자. 이래갖고 들었을 때는 그게 앞뒤 맥락하고 상관없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화면에 나타나는 이런 거하고 다른 말을 하는 그것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말을 해보고. 근데 어떤 이제 전문가든 간에 어떤 그 시대의 석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뭐 모든 것들이 그 석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쭉 말을 한 것은 또 반론가들도 있겠지만은 대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모범 삼아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카오디오를 이제 조금 더 오래 했고, 그러고 제가 지금 쭉쭉 작업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볼 때 틀린 게 그리 많이 없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도 없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게 설명을 이리 할 때 조금 전에 이제 리모트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까 봐서 리모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고 수천 수만 배, 수천 수만 배겠노. 그냥, 이 리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모트 이거 종선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헤르츠가 넣어라 이 말도 아니고, 이 리모트에 신경 쓸 그 정성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맞는 스피커와 파워앰프를 선택하고, 선택됐으면은 그걸 어떻게 장착을 할까, 각도는 어떻게 요리할까, 조리할까, 이게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이거 수천 개 붙이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 이어서 또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차를 예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너무 씹는 거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제가 상가하는 편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정말 한심할기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 이제 투닝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어긋나 있으면 투닝을 하려고 노력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 그 시간을 투닝을 해도 잘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거 비싼 거 넣어본 데는 뭐합니까? 기본 자체가 어긋나가 있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병을 놔주고 싶은데 너무 아픈 사람이 오면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면 의사가 한 달 만에 놔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이제 가벼운 병이 걸려면 하루 만에 따까딱 나사뿌지 않습니까? 하나 만져가지고, 침난 사람은 침을 나서만 나사뿌리고. 그런데 골병이 들은 사람은 한 번 침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가 아무리 좋은 거, 삼삼을 뿌리가 채로미도 안 되고, 요양을 한 달, 두 달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튼튼해야 병원에 갔을 때 케어가 단방에 팍 되는 겁니다. 오디오 시스템이 튼튼해야 튜닝을 해도 단방에 탁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리모트보다 중요한 게 스피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작업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이 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로.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전원선은 작업할 때 이렇게 이제 앞에 배터리를 뽑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쇼트시켜도 되고, 그럼 모든 전기가 아예 기계에 흐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ICL 선을 끼다 뺐다 하다 실수를 해가지고 플러스에 찢어지고 데이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ICL 핀을, 오디오를 껐더라도 ICL 핀을 끼다 뺐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온갖 1억 원치를 달았어. 1억 원치를 막 진짜 힘들게. 그런데 뭐 하나 작업, 다이로 작업하든 오디오 샵에서 작업하든지 간에 믿고 맡긴 집이든 내가 스스로 하든지 간에 내가 뭐 하다가 살짝 소트를 먹었어.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 소트 먹었는지도 몰라. 그냥 하다 보니 됐는데 그 내 눈에 비도 안 하고 못 느끼는 거야. 그대로 또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뱅등 기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장기가 하나 이제 살짝 반죽막간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때 피끝이에 내 몸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컨디션, 눈빛도 흐릿해지고 나중에 조금 막 그치게 하면 피곤하고 혈색도 안 좋고 막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 사람 체질인가 보다 생각이, 그게 아니다 말이지. 뭐 하나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체질, 뭐 문제가, 체질이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고, 오디오 시스템은 이제 사람 몸 장기와 비교하는 이유가 사람 몸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체. 근데 오디오도 유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중에 한 개라도 딱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좋은 것도 효과를 못 보는 거라요. 정말 딱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요 전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먼저 꼽아서 해결해 버리고, 요게 이제 원래는 전기를 넣고 꼽아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거 꽂거나, 또는 전기가 들어와 있고 리모터도 켜진 상태에서 이걸 끼다 뺐다 하면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그만 내 목숨 내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오디오 목숨을 내놓고 내가 학기다 덤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 200~300만 원짜리 얄팍한 시스템, 이제 가벼운 시스템은 원래 무딘 기계들이기 때문에 정교한 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300만 원을 짓는데 뭐가 정교하겠습니까? 하나 20~30만 원짜리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보회로니 뭐지 민감하지도 않고 또 반쯤 눈 까만 사람처럼 뭐 허리멍텅하기 때문에 진짜 그리 표현해서 미안한데 진짜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은 기기 때문에 뭐 쑤시고 찌지도 고장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청정한 어떤 기계, 진짜 완전히 투명한 그런 샤프지 민감하고 샤프트한 그런 기계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거기서 뭔가 하나 실수하면 바로 바짝 나쁜다고. 아버자 진짜로 눈에 안 비게 아작 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이거 안 꽂고 미리 꽂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거 이제 케이블부터 요게 정리하는 김에 정리해 버리려고 요 딱 눈에 그 설리고 하니까 이걸부터 하는데, 저 양반 왜 이거부터 해? 뭐 이제 일이 갈까봐 또 설명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좋은 설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말과 조금 행동이 다르게 작업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처럼 항상 예전에 영상에는 모든 거 다 꽂고 ICL 꼽는 게 제일 좋다 했는데 왜 이 양반 지금 저리 실컷 시버려 놨고는 왜 ICL부터 꽂고 지랄이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뭐 갖가지 요런 게 있고, 뭐 이거는 뭐 방향성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럼 뭐 방향성이 없으면 항상 이제 이게 요리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글자대로 요서 꼽혀서 신호가 이리 간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파워앰프가 되겠죠. 파워앰프. 그러면 이제 파워앰프는 바로 이쪽에 LR이 눈에 바로 흔하게 보이니까, 그러면 얘를 제가 좀 성격이 좀 지랄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말이 한 번씩 셀 때도 있습니다. 원래 더 셉니다. 예, 뭐 그래도 유튜브 찍으니까. 근데 왜 그리 세게 하느냐? 내 살 깎기 가면서 뭐 뭐가 인식이 좋겠습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 하는 이유는 좀 쉽게 좀 중요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뭐 내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욕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 보죠. 요거는 지금 두 개가, 하나는 밑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하나는 밑으로 갔어요. 세게 이야기하면 내 이미지 깎아먹으면서 세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까지 해가면서 어떨 때는 그만의 전달력을 좀 높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전달력을. 나도 뭐 심사처럼 하고 싶지. 심사처럼
왜 하시 너처럼 하는 거 할 줄 모를까? 알지, 왜 몰라? 알고도 남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경험이 없나, 어디 뭐. 말을 할 줄 모르나. 다 알지. 우리 친구 말은 내가 돗자리 펴도 된다 했는데, 돗자리. 전문가 있습니다. 무속에. 내가 돗자리 펴도 될 만큼 잘한답니다. 농담이겠지.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지각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괜찮게 비꼬지. 내 사상이라 뭐 사상이라는 거 그러기보다도 이제 상황 판단에 뭐 이런 게겠지. 사람 보면서 판단하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이쪽이 꺾고 이게 이제 선이 원체 굵으니까 이것이 하나 더 이리 가가지고 여기 가서 보기가 또 싫으니까 또 보기도 좋아야 되니까 저도 뭐 알고도 많이 쏘가줍니다. 알고도 많이 쏘가줍니다. 사람들한테. 요 정도 하면 요 위에니까 이 위에 올리지니까 네. 여기 이렇게 하면 네, 보기 좋죠. 요걸 플러스 마이너스 연기를 안 했습니다. 모르고 항상 이거는 까자물. 요즘 헬릭스는 이제 이거 별도로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든 겁니다. 얘들 진짜 대가리 진짜 나쁜 새끼들이 헬릭스 새끼들 진짜 욕 좀 확 하고 싶다니까. 개새끼들 어떨 때는 안 팔고 싶어요. 이걸 왜 전원을 따로 해가지고 중요 전원도 아닌데 디렉트 전원 말입니다. 개새끼들 진짜 씨발 진짜 제가 항상 당해요. 다른 회사들은 안 그랬거든. 그냥 꽂으면 끝나거든. 그 안에 다 전원선이 무엇이 있는데 호로 새끼들 진짜 장착하는 사람의 전혀 고려 같은 것도 안 하고 이제 안 팔고 싶다니까 진짜.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가리 넣을까 개선해가지고 이제 잭을 새로 했는데 그것도 잭을 바꾸는 그 가동기 과정에서도 얼마나 지랄같은 거 압니까 진짜. 에이 답답했어. 어느 놈이 책임자인지 진짜. 세상 살아보지도 않은 작업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요걸 많이 하네. 답답한 거 진짜 많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갖고 요래 해서 이제 요쯤에서 일단 요쯤에서 미리 하나를 줘야 되겠네. 이게 헤드들이 그러니까 그 회사의 헤드들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헤드들이 진짜 필드에 안 움직이 본 사람이 나간 타고 들어갔는지 뭐 짜리 붙였어 오야지가 됐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 하고 있는 게 답답하죠. 우리는 이제 그걸 사가 쓰는데 좀 팔아주고 싶은데 애들이 뭐 미리미리 다른 거보다 지랄 것고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팔아주고 싶겠습니까? 소리 좋은 게 어디 그것밖에 없나. 천지비 가린데. 답답한 극치를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디 제품 회사들 사람들 보면 뭐 제가 뭐 작업하면서 저도 답답한 게 남들이 볼 때 많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다. 기본 그 기본에서 너무 벗어난 재료를 만들어 쓰고 이러니까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앰프 고정하고 나서 완전 이제 소리 나고 헤르츠 케이블도 넣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이제 할 겁니다. 지금은 요런 정도 해서 스피커를 이제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RCL 선을 정리하는 이제 지금 과정이니까
이왕이면은 이제 ICL 선도 이제 이걸 넣어야 되죠. 이것도 스피하고 요즘 비 좁네. 얘는 비 좁아서 반대로 뽑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영상을 끄고 작업하다 이거 하나 좀 중요한 그냥 일반 팁이고 중요한 팁입니다. 매우 중요한 팁이죠. 요즘 이거는 이제 포칼 3W 0251이라는 모델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요즘에는 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사과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은 스피커 터미널을 만들기가 좀 복잡하고 하니까 뒤에 공간 이제 전략도 하고 해서 이렇게 무드볼트로 좋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무드볼트라는 것은 뭐냐면 요런 나사를 이렇게 조는 건데 나사 대가리가 없고 나사의 요 심 사이에 벨렌치나 육각 렌치 1.5mm 짜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는 게 조고 나면 대가리가 없죠. 속으로 쑥 바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드 볼트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요 안에 구멍이 생각보다 좁죠. 여기 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반달행으로 깎여 가지고 요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구멍이 있죠. 요 속에 여기에 이제 이게 체결이 되는데 여기 선이 이제 굵고 막 이러다 보면 반 좀 넣어가지고 요 안에 체결된 구멍 보이죠? 요 구멍 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매선을 까서 똘똘 감아가지고 납땜 할 필요 없습니다. 납땜은 좋은 거 없습니다. 똘똘 이게 말면 배선이 딱 동이 서로 뭉치가 있죠. 이래서 안 넣으면 요 노란 거 보이죠? 왔다 갔다 보이죠? 예. 항상 무드볼트를 드러내고 이렇게 잘 해도 한두 가닥 삐져 나오지 않습니까? 무드볼트를 이렇게 확실히 드러내고 이게 내가 쪼는 이 압착할 수 있는 구리가 요 무드볼트 홀까지 잘 들어오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정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하면 좋은 스피커 선 깔고 좋은 스피커 넣어도 효과를 진짜 못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차를 제가 작업한 건 아닌데 제 작업을 위해서 점검차 드러내 보니까 스피커를 드러내니까 아예 한쪽 스피커 선이 지절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툭 흘러버렸습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이 볼트가 이게 꽉 안 좋아져서 이게 걸쳐 있다가 삐져 나온 겁니다. 이게 자그마한 나사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입구가 잘 안 들어가집니다. 이게 잘못 만들어진 스피커죠. 스피커 이게 체결 방식이 이게 이거 조어는 길이를 좀 굵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배선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잘 흐르죠. 흐르면 도망가 버리면 찾기 어렵습니다. 이게 조그마나 해가지고 요게 지금 요게 끝에도 분명히 이 끝에 나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안에 나사산이 얼마 안 되니까 이 배선이 빡빡하게 들어가면 배선이 꽉 이렇게 눌려지니까 나사가 기본적으로 이 홀에 어느 정도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으면 좋아지는데 배선이 빡빡하고 납땜을 해보면 빡빡하죠. 납땜을 하면 빡빡합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구리를 눌렸지 않습니까? 눌리지도 않죠. 그래서 이 납땜을 하게 되면 좀 또 흐르죠. 예.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최초 스피커 설계자가 프레임을 설계하면서 프레임은 좋습니다.
이게 모양도 좋고, 이제 공간 차지를 적게 하니까, 제가 이제 무드볼트 이것 때문에 자주 잘 안 좋아지니까, 쓰르다 보면 흘러버리죠. 그래서 무드볼트를 제가 조금 긴 것도 사놨기도 하고, 여러 개 사놨습니다. 그러면 그거 줍는데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 덜 내보겠습니다. 좀 길죠. 무드볼트가. 요것을, 이 끄트머리가 무드볼트가 이게 나사산이 한두 바퀴는, 한 바퀴 반 정도는 산이 없죠. 그래서 여기에 산이 몇 개 안 되니까 잘 안 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구멍이 작으니까 풀다 보면, 배선이 안 돼가니까 풀다 보면 쏙 흘러갖고 도망가 버리죠. 이제 요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쪼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피커 직접 만들 때,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 요렇게 하면, 좋아졌죠, 이제. 조금, 이게 확인 사살 진짜 잘 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하니까 다시 한번 풀고 조금 뒤로 물러선 상태로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찝찝해서 다시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열어서, 이게 이제 서대니까 자석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리도 보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빨 있는 상태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못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쯤 이제 무드볼트가 선을 눌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이제 촬영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연을 한 거고, 이제 제대로 밀면서 이게 내 손가락 두 개가, 이 손가락 두 개가 스피커를 딱 잡고 이 두 손가락이 배선을 밀어주고, 요 두 손가락은 요거를 당기고 이제 배선을 압축해서 이렇게 줘줘야 아까 실제 무드볼트를 넣기 전에 봤던 그 배선 구리의 양이 눌려지는 거죠. 참 불편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게 무드볼트를 조우는 공간 길이를 조금 더 굵게 해도 되는데, 나사산을. 그러면 빡빡하게 배선이 들어가도 나사산이 들어가서 꽉 눌려질 건데, 요 공간이 나사 좋아지는 그 산의 길이가 짧다 이 말이죠. 그러고 잘못 쪼우거나 하면 또 산이 한 10바퀴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4-4바퀴 밖에 없으면 또 망가지기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이게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 팔 수도 없고, 또 뭐 사람들이 또 좋다고 달고 왔는데 또 점검차 열어보면 하나같이 이제 지금 잘 안 좋아지죠. 이게 배선에 이것 때문에 이 차도 양쪽 다 이게 스피커를 드러낼 때 이미 배선이 썩 흘러버렸죠. 간간히 가까스로 붙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작업할 때 이러한 형태의 스피커가 몇 종류가 있죠. ES 말고도.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갔죠. 무드볼트 길이에 비해서. 이제 요것도 구리도 안 보이고 빡빡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열이 돼야 되고. 요것도 그냥 제가 새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요거 어차피 행 그대로 일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시간이 걸려도 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요 이제 납땜을 반쯤 했지 않습니까? 배선이 짜버려지지 말고 그건 존재하라고. 납땜을 많이 하게 되거나 배선이 굵으면 이 공간에 빡빡하게 되게 되면 이 무드볼트를 쪼우는 요 나사산의 바퀴가 몇 바퀴 안 되기 때문에 좀 좋아지질 않고 그냥 한 3분의 1바퀴나 걸려지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거로 렌치로 분명히 좋아하면 빡빡하긴 한데 실제 나사산이 한두 바퀴 이상 걸려 있어야 힘을 질 긴데, 이 납땜을 해버리면 요 안에 홀하고 딱 맞고 딱 맞는 게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드볼트를 쪼는 나사산이 서너 바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맞으면 이 첫 번째 제일 처음 들어갈 때 이 무드볼트의 구조가, 모든 볼트는 요 입구부터 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반 바퀴나 한 바퀴 정도는 그냥 미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체결될 때 진입이 잘 되니까. 근데 요 한 1mm나 0.7mm 정도가 튀어나와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빡빡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나사산이 걸리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구조 안 좋은 거죠. 그게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럼 잘못 만들어진 거는 이 스피커를 내팽개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땜하지 말고, 납땜하더라도 아주 이제 가늘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피복이 있으면 또 잘 들어갈 때 확인이 잘 안 되니까 조금 피복을 실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만 더 벗겨 가지고 이제 뭐 한 5mm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7, 8mm 벗겨 가지고 이 선이 굵죠. 요 정도면 굵은 선입니다. 근데 여기 요 속에 다 넣어야 좋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러면 비비 꼬아서 배선은 좋죠. 색깔 좋지 않습니까? 요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넣으면 빡빡할 겁니다. 딱 좋죠. 예. 근데 왜 납땜을 했느냐? 납땜하면 이거보다 굵어지면은 여기에 안 들어가게 되고, 납땜을 하면 배선이 뒷거래가 안 생기니까 한 겁니다.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배선 반 정도를 잘라내야 됩니다. 납땜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납땜하면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거의 딱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직결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실내기 때문에 공기 접촉이나 뭐 이런 수분 접촉은 없지만은 이제 요것처럼 요 이제 조금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짧은 것보다 긴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접착제 테이프를 가지고 조금씩 당겨가면서 예, 이렇게 해가 접착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감아주면 여기에 피복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딱 박치기가 되겠죠. 요 무드볼트보다 조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넣어서 배선이 놓았죠. 노란 게 보이죠 안에. 그리고 밀착 압축한 상태에서 이제 압축 다 되면 무드볼트가 맞다 이제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드볼트가 잘 흐르니까 일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 이만큼 걸고 이제 납땜이 되어 있으면 안 들어갑니다. 빡빡해가지고 무드볼트 끝이 홀에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리가 되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이게 비집고 들어가지지 않습니까? 밀면 예, 들어갔죠. 그럼 또 요 두 손가락으로 밀고 요 두 손가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잡고 배선도 밀고 이제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조으면 되겠죠. 납땜을 하면은 조아도 안 들어가죠. 다 걸쳐버리죠. 걸치니까 이게 무드볼트가 납땜이 얇으니까 못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나사산이 한 5바퀴 이상 감겨 있다면 요 힘있게 해서 하면 납땜도 쪼글쪼글트리지면 찌그러지면서 압축될 건데 나사산도 얼마 한 반 바퀴나 한 바퀴도 안 걸리는데 납땜 그거를 뚫고 들어가기 위한 이게 세게 돌리면 나사산이 망가진다 이 말이죠. 망가지면 이제 겁나니까 어떻게 하지 겁나니까 세게 못 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다가 개우 박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드러내면 이게 저절로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하나가 슬르든 빠져버렸죠. 빠져버리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야무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양쪽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작업자가 그걸 몰랐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리도 안 보이고 아까 무드볼트까지 분명히 배선이 직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드볼트를 꾹 눌렸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제 괜찮죠. 이제는 잡아 당겨도 아마 안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납이라는 것은 납땜하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납땜을 하는데 웬만하면 납땜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글자를 바로 해줘야 되니까 글자 보컬 마커가 바로 되게끔 해서 납땜도 꼭 필요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조금 전에 그 거리 좋은 배선을 별실이 안 좋은 납을 열을 가해서 대충 붙여갖고 그것이 또 요 포괄 글자가 이렇게 대충 붙이가 뭐 좋았는데 또 이 구조가 납이 들어가면 야무로 가지고 무드볼트 구조상 조기가 힘든 구조인데 애써서 위험하게 납을 갖다 들이댈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 전처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 스피커가 이제 열고 프레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이제 손이 불편하니까 기계로 이빠이는 하지 말고 심조절이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가 들어가 있나? 하나 좋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손으로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무드볼트 둥근 바가지처럼 생긴 프레임에 무드볼트 좋을 때는 하나같이 다 그런 형태입니다. 무드볼트를 좋을 수 있는 그거를 조금 솟구치게 디자인을 하더라도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데 매립을 한답치고 행기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보기 좋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스피커가 뭐 비싸면 또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여기 저기 한 칸 큰 거는 밑에 끼네. 요거는 한 칸 작은 거. 이거 하나만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거 맞는 거 좋고. 이 스피커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지금 현재 디자인까지도 다 고려해서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고 조금 전에 봤던 그 모양 스피커 결선에 대한 프레임의 모양에 따라서 이건 하나가 좀 작네. 하나가 좀 작습니다. 볼트 대가리가. 그럼 보기가 싫으니까 두 개가 작고 두 개가 작네. 그러면 작은 거는 고음 쪽에 하고 작은 거는 고음이고 밑에 거는 굵은 거로 되어 있네요. 이 작은 것들이 여기 작은 건게 작은 거 이것도 작은 건데 작은 거 요거 큰 거 요다 두쪽 굵은 거는 3mm는 이제 굵은 것 쪽으로 중업용으로 한 거 같고 지금은 이제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이쪽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건 이쪽으로 해주고 굵은 거 이렇게 납땜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반드시 납땜이 필요로 할 때는 열을 최대한 적게 가하면서 낮은 온도에서 납땜을 빨리 할 수 있나. 이게 어떤 납땜할 때 그 어떤 구조에 따라서 온도를 뭐 200도만 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구조는 온도를 뭐 200도가 아니고 400도까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빨리 열을 가해가지고 빠르게 열을 침투시켜서 납이 녹아서 몸체에 탁 스며들 수 있도록 달라붙을 수 있도록 열을 이제 줘야 될 구조가 있죠. 그런 경우는 400도까지 올려서 더 올려가지고 확 찢어가지고 빠르게 납을 흡수시키고 빨리 떼야 됩니다. 인두기를. 그런데 이제 200도만 하면 되는 데다가 400도를 올리면 더 빠르게 해치워야 되겠죠. 200도짜리만 해도 되는데 400도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200도로 하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200도만 해도 열이 잘 전달되는 얇은 것들이니까. 근데 그 400도로 하면 빠르게 하면 된다는 뜻이고 이왕이면 200도로 맞추는 게 더 좋다. 왜? 납이 안 타니까. 납도 안 타고 그쪽에 물체들이 열을 가했을 때 손상이 없으니까 두꺼워가지고. 근데 얍실한 것들 그건 200도 정도 해갖고 해도 납이 금방 스며들죠. 납은 보통 납 종류에 따라서
180도 안에서 다 이렇게 녹는 것도 있고, 어떤 납은 뭐 200도 넘어야 되는 것도 있고, 보통 200도 미만의 납이 다 녹습니다. 그러면 물체가, 납이 붙어야 될 걸 물체가 200도 안에 녹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잘 녹아졌을 때 비로소 200도에서 유지할 수, 납땜 그 작업을 하면 되고, 무드볼트 이렇게 사놓으면 됩니다. 이게 별로 얼마 안 합니다. 사러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이제 작업할 때 하나 이자 삐리 뭐 짜노 싶어가지고 쫄아가지고 걱정을 해가면서 간당간당 거리면서 해야 되고, 이 무드볼트가 이제 미리 사놓으면 흘러시면 눈에 안 비고 됐다 하면서 그 다음 작업하면 되고 그런 게거든요.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전에 보컬 스피커와 같은 프레임에 체결하는 그 구조가 아주 디자인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작업 방법에 맞지 않는 형태다. 그러면 아주 가는 스피커 선을 넣을 때는 잘 좋아지는데, 조금처럼 그 무드볼트가 조여지는 그 스피커 홀 구멍에 한 80% 이상의 굵은 스피커 선이 들어갔을 때는 무드볼트가 잘 안 좋아진다. 잘 안 좋아지는 이유는 설명했죠. 그래서 이때 납을 해버리면 조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걸려져야 되는데 안 걸리지니까 납이 딱딱해서. 그래서 얇은 선들은 납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얇으면 비비 꼬가지고 두 겹을 밀어 넣더라도 너무 얇으면 무드볼트를 쪼면 씹혀가지고 맷돌처럼 씹혀가지고 배선이 잘려버립니다. 맷가닥이. 그때는 납을 해가지고 해도 안에 홀이 늘으니까 얇으니까 납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전처럼 굵은 선에 대해서는 굳이 납땜까지 할 필요가 없다. 더 불편하다. 엄지에도 좋은 게 없다. 납의 온도에 따라서 납땜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납 온도를 쓸데없이 가하게 되면 초보자가 납을 하게 되면 온도도 올리고 자꾸 인도기를 가다 보면 납도 열화되고 납을 붙이는 그 물체 구리선도 열화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왕이 면적이도 이제 하면서 하다 보면 제가 또 필요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다른 데 작업해 왔던 것을 이게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아무튼 간에 좀 이 정도는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참 많다. 차 구조도 그렇고 또 뭐 다른 어떤 스피커, 조금 전에 봤던 스피커의 구조도 그렇고, 말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디오 작업에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어느 한 분야에 완전 전문가라 하더라도 또 카오디오를 이제 다이로 한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아무리 그쪽 부분에 경력이 많아도 또 경험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또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오랫동안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연구,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스타일로 안 하면 또 계속 해도 실수를 하죠.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무드볼트가 좋아진 무드볼트 들어가 있죠 안으로. 근데 이런 빈 홀에서는 무드볼트가 잘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볼트 끝이 이 홀에 한 1mm 정도 들어갔을 때부터 체결이 되기 때문에, 나사산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요 나사산 요 공간이 지금 한 3mm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홀 때문에. 이 끝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나사산 조는 구조를. 근데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도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랬는지 디자인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배선이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해 주지 않고 이래 해서 그렇고, 또 실제 인스톨을 거의 안 해본 사람이 또 디자인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가 이제 디자인할 때 왜 실험 안 해봤겠노? 이게 배선을 꽂고 넣어보고 했겠죠. 잘 됐겠죠. 근데 한 이 정도가 튀어나와 있어야 된다며, 구조물이. 나사산이 좀 튀어나오더라도. 그래야 나사를 저을 때 풀더라도 도망도 안 갔긴데. 이거 뭐, 지금 요 입구에 여기 보면, 이쪽, 요 입구까지, 요 부분까지 나사산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체결되면 구멍까지 가려고 하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참 더 좋아도 구멍까지 도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구조라면,
여기 보이는 이제 긴 거, 요 긴 거를 꼽아놓으면 반 정도는 걸려 있지 않습니까? 반 풀어도, 안에 스피커 홀에는 반을 풀어도 충분히, 100% 홀에서 벗어났고, 나사산이 반 정도 걸려 있으니까 도망갈 일도 없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조을 때도 나사산이 많이 있으면 조기도 배나무 잘 조입니다. 조이면 튼튼한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멍을 쪼매나게 해놔니까 배선이 얇은 거 할 때는 요거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 할 때는 납땜을 살짝 입히면 살짝만 입혀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배선이 좀 전에 굵었죠. 굵었는데 굵은 배선에다가 납을 이제 반쯤 이렇게 묻혀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리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가지 않습니까? 억지로 잘 안 돼가죠. 이 3분의 1도 이 안에 안 묻히지 않습니까? 밀어 넣어도. 그러니까 쪼아도 매 안 좋아지고 이 납 때문에 입구에서 나사가 걸쳐가지고 산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산을 타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빡빡하니까 납 때문에. 납이 없다면 괜찮아서 괜찮죠. 그럼 이쪽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부피만 굵어져도 부피만 굵어지니까 개우개우 넣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좀 하면 좀 더 하겠죠. 조금 더 개우개우 넣었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납 동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나사가 좋아질 때 요 더 갔다 그죠? 예. 그러면 열 되면 딱 입구에 납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무드볼트를 조고 싶어도 잘 못 조아지는 겁니다. 무드볼트가 이 구멍 안에 살짝 빌려 넣었을 때부터 힘을 쓸 수 있는 나사산이 걸리지니까.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굳이 이 납땜할 필요 없고 다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저분하게 뭐 이상하게 일돼 있지 않습니까?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길게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고. 어차피 제가 피복을 입히면 되니까. 피복을 살짝만, 요만큼만 해도, 구리는 안 건드리고, 피복을 벗기지죠. 피복을 안 건드리고, 그러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구리가. 요걸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그대로 보존. 근데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무드볼트가 좋아지면 이게 안에서 막 이리 되니까, 배선을 살짝, 이렇게 꼬면, 됐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어느 쪽이고, 보자. 여기 지금 플러스입니다. 이게 플러스. 이것도 이제 빨갛게 탁 하면 되겠네. 아무튼 만드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넣으면, 노란 거 들어있죠. 좀 더. 네, 이게 다 돼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납이 없으면, 무드볼트를 좀 밀면, 무드볼트 끝이 이 구리를 슬쩍 눌리면서 나사산이 걸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쓸데없는 지금 영상 찍는 겁니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이론적으로도 뭐 음악을 좋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건 영상을 좀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물건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나니까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다 잘 만들고 잘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있을 수는 없죠.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만이 이게 제가 이제 엠메스트로를 자꾸 스피커를 볼 때 칭찬 많이 하죠. 엠메스트로 사장은 옛날에 엠비커트 사장이었죠. 엔지니어입니다. 그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이 포칼, 이거 3W고, 이름도 지랄 같아요. 0152. 호모디오라서 그렇습니다. 이 스피커가 내가 알기로는 호모디오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작으니까 또 이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뭐 바늘 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일단 걸기만 걸고 들어가는 거 확인해 봤으니까 일단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걸렸을 때 들어가지나? 네, 들어가지죠. 그러면 당겨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 스피커가 뭐 겁나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돈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이게 또 잘 안 돼가네. 다 들어가서 그런 건가. 나사가 빼볼까요? 빠지죠. 이렇게 산이 잘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이제 빠가 돼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죠. 이제. 이게 좀 잘 안 돼가거든요. 여기서 나사를 다른 거로 한번 바꿔지게 해볼까요? 왜 하나 100만 원 넘는 게 이렇게 만들어? 안 그렇습니까? 진짜 안 좋게 만든 거죠. 정말 안 좋게 만든 겁니다. 이스피가 너무 소리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사선이 상태가 안 좋아서 아마 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전 작업자가 아마 매 못 주을 수도 있고 지금 나사가 뻑뻑하게 소리 내면서 가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정말. 네, 이만큼 여기 보면 살짝 이제 나와. 이제 조금만 더 풀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구상에 이런 게 나왔고 이 스피커를 또 장착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만 다 넣으면 되죠. 살짝 삐져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돼가죠. 나사가 끝이 삐져 나와 있어야 그냥 산에 걸리니까 잘 안 돼갑니다. 네, 끝이 잘 안 돼. 살짝 삐져 나와 있으니까 이 안에 이게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삐져 나와야 나사가 걸리니까 이렇게 풀어서 지금 한 1mm는 놓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붙잡히고 이걸 꼽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결선 상태가 삐리한 상태로 음악을 듣고 있는 겁니다. 뭐 좋은 스피커 선 넣고 다 했는데 비싼 스피커 달고 이게 좋은 형태로 압축이 잘 돼 있어야 그래서 최대한 들어간 것 같으니까 깔짝깔짝해서 나사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나사가 살짝 이렇게 문들이 놓아 있으니까 아랫놈은 들어갔을 것이고 나사 대갈배에 걸린 놈은 또 쭈그러졌을 것이고 구리가 근데 일단은 아랫단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넣기 힘들어도 굵은 선보다 얇은 선보다는 굵은 선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너무 세게 좋을 수도 없죠. 나사선이 한 2바퀴밖에 안 가기. 한 바퀴 반이나 감기 있겠나? 걸려 있겠나? 땡기 봐야죠. 근데 까딱 없죠. 네, 좋습니다. 더 세게 주고 싶어도 이 정도 못했습니다. 나사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고. 그래서 이 스피커 이거 터미널 구조 형태 이게 우리가 더 굵은 스피커를 쓸 수도 있다. 이거 현재 이거보다 더 굵은 스피커 선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홀이 너무 작아서 정말 힘들겠죠. 물론 뭐 부리를 좀 잘라내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대신에 좋은 거는 스피커가 협소한 공간 이런 A필러의 협소한 공간에 좀 돌리고 미리 옆피복 있을 때 돌리면 좀 깨끗하죠. 협소한 공간에 있을 때 이게 튀어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쪼는 방식이 아니고 핀으로 되어 있으면 배선 이렇게 꽂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배선이 걸려서 이게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나사산을 요 플라스틱만큼 나와 있고 또 무드볼트 안으로 들어가면 쇼트 배선 이제 쇼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해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더 좋았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에러가 칠 수 있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제품이 그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좋을 때 배선 처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래도 넣으면 보이죠? 네, 여기서 박치기 하면 딱 되죠. 이 상태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최대한 당겨서. 왜냐면은 막선 쓰고 뭐 이럴 때는 뭐 중고 스피커 뭐 이거 사가지고 뭐 막선 쓰고 뭐 이럴 때야 뭐 이런 거 신경 쓸 건 뭐 있겠습니까? 차주가 이제 스피커도 뭐 새 걸 샀던 중고를 샀던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배선도 좋은 거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좀 해야 된다. 한마디 살짝 줘고. 그러고 이 무드 볼트는 미리 아예 사놔야 된다. 몇 개를. 네, 이 정도. 너무 세게 줘오면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무드 볼트가 몇 밀리냐면 1.5mm입니다. 1.5mm 무드 볼트. 그냥 공구집에 가서 볼트 집에 가갖고 1.5mm 무드 볼트 뭐 길이가 5mm, 8mm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요만큼 해도 되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더 안전한 방법을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여기는 엄지라고 아무런 방해가 없으니까 이 뒤편에 소리 나는 이 공간에 이 정도면은 안 걸리죠. 빠져나오는 공간이냐, 열 식히는 공간. 이 공간이 보이죠. 요 위에 말고 밑에. 여기 이제 열도 식히고 또 공기가 또 빠져나와야 스피커의 제어 장치 역할이 안 되는 거죠. 이 막혀 있으면 또 스피커 콘지 댐프 아랫단에서 또 잘 안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피해가면서 요거는 사실 지금 하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요래하면 더 좋다. 더 좋다. 이 말, 더 좋다. 요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련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해서 예를 들면 저어보고 복합 결제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그냥 이게 스피커 이거 하나 줬는데 다 뭐 에필러고 뭐시고 뭐 스피커 100%를 다 만들어 놨지만 체결하는 과정이 예전에 또 다른 거 뭐 제가 또 체결한 것도 중요하다 하면서 많이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찍는 이유가 제가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풀어낼 때 푸니까 스피커 선이 하나씩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씩 그냥 지절로 흘러 나왔습니다. 뗄 때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지절로. 그러면 이제 단단하게 조임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조금 전에 그런 스피커를 쪼는 구조가 그런 행태라서 그렇다. 좀 그래서 중요한 거라서 영상 찍는 겁니다. 찍는데 뭐 고만 이렇습니다. 감소로 끝내리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또 이것저것 설명도 하고 그리고 또 납땜이 꼭 필요한 때와 쓸데없을 때 쓸데없이 납땜하는 거 그리고 왜 스피커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이제 좁은 공간에 장착할 때 좀 유리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프레임의 설계는 참 잘한 거다 그랬죠. 대신에 나사를 쪼는 그 나사산의 길이가 무드볼트가 쪼아지는 그 길이가 너무 짧아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 아까처럼 납땜을 그렇게 하더라도 나사산의 길이만 길었다면 나사를 반쯤 빼고 100% 빼고 납땜인 걸 빡빡하게 밀어 넣고 쪼았으면 빠지는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나사산이 구조가 어느 정도 한 1mm 정도 스피커 배선 홀로 쑥 들어간 상태에서 나사산이 걸리고 그때부터 힘을 쓸 수 있는 나사가 되기 때문에 빡빡하게 납땜이 되어 있으면 나사가 들어갈 공간을 찾지를 못한다.
그런 구조니까 일이 대해서 이 경우는 배선을 그냥 바로 하면 더 좋다 이런 말이고, 아주 얇은 배선일 경우에는 무드볼트로 좋으니까 이쪽 고음도 한번 확인차 들어보겠습니다. 무드볼트로 좋으니까 그래, 이게 두 개 다 뺐나. 등을 열어서 여기 보면 이제 보컬 DBM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놔두고 보컬 DBM인데 이 뒤에 인클로저 뚜껑이 있습니다. 그 인클로저 뚜껑이 이제 뭐 사람 음악 듣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인클로저가 존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클로저가 지금 여기 꽂혀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어보는 겁니다. 딱 맞아가지고 다른 공구를 가져와서 통상은 우리 BMP 앰프가 아니고 리어만 스피커를 별도로 다는 경우는 잘 없죠. BMP 앰프의 경우는 그냥 완전 투자를 많이 안 한 거고, 그리고 또 한다 하더라도 뭔가 멀티로 세미 멀티잖아요. 세미 멀티. 그래서 말을 잘못했네요. BMP 앰프 경우는 리어도 보통 하죠. 왜냐하면 프론트의 정상적인 형태의 오디오 시스템, 잘 날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 형태가 아니고 주로 이제 그 기존 스피커 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방음과 적당한 수준의 어떤 형태로 프론트 스피커를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하이엔드는 아니지만은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면 프론트에 뭔가 배풀 작업도 하고 또 전체적인 이제 방음 작업도 잘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앞에가 튼튼하게 좋은 소리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죠. 서브우퍼만 이제 따로 뒤에 들은 거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일반 BMP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형태의 오디오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은 리어에 스피커를 장착 안 하죠. 왜냐하면 프론트 하는데도 많은 에너지, 시간, 돈이 소비되기 때문에 리어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리어를 장착했을 때 리어 스피커의 리어 스피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투닝의 테크닉도 또 필요합니다. 투닝의 테크닉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장착하는 사람 입장이나 또는 장착을 해주고 나면 직접 투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리어 스피커가 있으면 뭔가 굉장히 매칭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리어를 달아가지고 이 앞쪽 스피커와 소리를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만 딱 하면 소리 좋은 것 같은데 리어를 딱 하니까 이 소리가 더 이상해. 리어에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차원에서 딱 볼 때 리어 스피커는 없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리어 스피커는 장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어를 장착하게 됐을 때 또 뭐 작업 비용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어떤
행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또, 그 돈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앞에 더 좋은 걸 투자하는 게 낫겠다. 또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뭐 리어는 스피커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근데 이 차는 리어를 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대개의 스피커들이 리어의 도어 아니면 선반에 저는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뭐 그 시스템이 돈이 좀 모자라거나 뭐 그것이 하면 나중에 뭐 할지언정 우선 간에 이제 시스템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건 자체가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그리고 하이엔드 내열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일 경우를 이제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어를 장착한다. 이 차는 리어를 장착하면 사실 투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귀찮습니다. 소리 잘 나는 거는 차주지 우리는 힘들다 이 말이죠. 리어 장착하는데 뭐 물건이 뭐 팔아모아 가지고 물건을 팔아모아서 뭐 돈을 뭐 1, 200 벌고 마진이 생기고 뭐 작업비를 이빠이 받고 리어에 뭐 그럴 바에야 뭐 이제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리어 스피커를 뭐 합시다 이렇게 하지. 뭐 사실 리어 이거는 돈 많이 받기도 힘들고 작업하고 나서도 리어를 달았는데 효과 별로 없는 것도 샀고 막 일사하고 막 때려치아 삐고 싶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리어 하는데 뭐 작업비를 뭐 얼마 달라, 뭐 스피커도 좋은 거 넣어야 되는데 얼마짜리 해야 된다. 또 앰프 달게 되면 또 앰프 또 배선 작업 설로 정하고, 안 그래도 복잡한 앰프렉 구조에 리어 앰프까지 주장스럽게 걸리고 또 RCL 선 스피커 배선 다 깔아야 되죠. 그러니까 리어는 그냥 그야말로 샵에서도 돈 안 되는 그런 작업이고, 또 한 가지는 또 아까 처음 설명했죠. 이렇게 성화시키기가 힘들다고. 그 튜닝의 테크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게 걸림돌이 되고 막 딱 생각해 보이 돈 안 되거든. 차주 입장에서도 막 딱 생각해 본 게는 뭐 별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리어를 한다는 뿐인 겁니다. 근데 이제 리어를 장착했을 때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리어를 다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오디오 시스템에서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은데 뭐 개똥 같은 스피커 달아놓고 뭐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하면 안 되고, 프론트 스피커와 버금가는 더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그와 유사한 수준의 스피커를 장착해야 되고, 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어를 무시하면 안 되고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리어 스피커입니다. 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대충 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대충 뭐 스피커도 뭐 앞에보다 훨씬 못한 거 대충 뭐 중고 뭐 어디 돌아다니는 거나 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달고, 그렇게 하면 튜닝할 때 그 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가치성을 발휘 못 합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쫓게는 도움 됩니다. 그래서 리어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 장착 비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계산해 볼 때 뭐 샵에서는 추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튜닝할 때도 리어를 잘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또 튜닝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리어가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채널이 많을수록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어쨌든 간에 좋은 소리를 내주려고 리어를 장착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차에 장착될 아데링입니다. 아데링. 여기 이러고, 그럼 뭐 약간 이 각이 있죠. 이게 일반적인 수직 형태보다는 살짝만 위로, 너무 많이 위로 올라올 필요는 없고 살짝만 위로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스펀지는 안 넣습니다. 그냥 떨림이 없다 하면 스펀지를 넣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 베이스를 내는 게 아닙니다. 베이스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중음, 딱 중음, 딱 중음 냅니다. 그 톤으로 치는 것 같으면 알토 톤, 테너 톤, 그 정도. 이건 플라스틱 피스니까 세게 주면 안 되고. 여기도 이게 강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없네. 이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이는 스펀지를 안 붙여도 이게 아데링이 좀 굿티지 않습니까? 밑에 끼 굿티고 위에가 이제 좀 18T 두꺼운 거죠. 이제 깎았지만은 그래도 본드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량이 튼튼해서 이거 딱 좋으면 여기에 딱 붙습니다. 이게 쓸데없이 뭐 이물질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리하고 이제 이 스피커를 이제 장착할 거죠. 이 스피커를 장착하는데 위에 빗물 방지는 충분히 되고, 요게 이제 오른쪽 기 플러스, 여기 보컬 OW2입니다. OW2. 이거는 이제 옛날 한 30년 전에 나왔던 스피커고, 일단 이거는 이제 스피커 코드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했던 것을 통화전다 집는 거 봤죠? 잘 집었죠? 잘 집어야 됩니다. 통화전다 잘 집어야 되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창문이 유리가 아예 내려올 생각이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요거를 하나, 또 그래도 이제 총알단자도 잘 찝히고, 총알단자란다, 스피커 터미널도 잘 찝혔고, 선이 좀 짤막하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살짝 요거 딱 하면 딱 좋겠네. 일단 최대한 선이 쓸데없이 안 길어서 좋긴 한데, 요걸 한 개 묶으려니까. 은근히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리어 스피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등급이 중요하다고 했죠. 앰프도 마찬가지고. 살짝 꺾어서 요 아랫단으로 오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 아데링 만들 때 요 스피커 프레임 요 지름보다 이걸 한 5mm 크게 했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더라도 뒤쪽에 소리가 시원하게 도어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라 했죠. 그럼 먼저 여기서 요 틈만 뒤치기에 딱 맞추면 이제 정센터에, 제가 이제 홀을 뚫어본 정센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베이스가 안 나오는 거라 했죠. 알토와 테너 톤의 주파수 인형을 낼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막 앞뒤로 진동하는 양이 그렇게 이제 강하게 움직이진 않는다. 딱 중음만 낼 거니까. 그래서 강력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뭐 이게 베이스 스피커를 고정하는 스타일의 베펄 스피커, 아데링 베펄이 아니고 그냥 깔끔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깨끗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구조, 이 모든 게 깨끗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맑은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구조. 예.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요렇게. 이제 예전에 요 안쪽에 나무 방음을 했죠. 나무로 갖고 다 방음을 해놨죠. 방진 작업이죠. 근데 방진 작업이라기보다는 이 엔클로즈에서 이 스피커가 떨림을 낼 때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재질, 고유, 이 콘지가 내는 이 엣지, 콘지, 그리고, 댐퍼의 텐션, 그리고 스피커의 전체적인 질량,
이 전체적인 이게 이제 저항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앞에만 나는 게 아니라 뒤에도 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나는 그 소리도 이 스피커가 고유적으로 발산하는 그 음색 특징을 이 문짝 안에서도 울려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타 같은 그 통이라 생각하면 돼요. 문짝 구조가. 그래서 좀 맑은 소리 낼 수 있는 구조로 나무 특수목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하드우드를 가지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 공간에는 매트가 하나도 없죠. 매트가. 예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맑은 소리를 내주면 이 뒤에서도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이게 붙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스피커 바로 그 프레임의 구행보다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이제 방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고, 그게 이제 맑은 소리 내는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스피커의 그 고유 음색의 특징은 뭐냐?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음색 그 특징은 뭐냐? 그 악기 같으면 그 건간 악기가 아니고 목관 악기 스타일이다. 목관 악기의 스타일로 음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간 악기가 아니고 목관 악기. 네, 그래서 보컬의 어떤 고유 음색 특징 자체가 이 스피커가 5W6이 목관 악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클라리넷, 플룻 말고 클라리넷, 플룻도 좀 톤이 조금 큰 플룻도 좀 큰 거 있잖아요. 베이스 플룻은 되게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불기도 힘들고, 우리나라 그 퉁소란, 이게 대금처럼, 그렇죠. 쉽게 소리 잘 안 납니다. 그것도, 플룻도 이제 큰 플룻이 이제 베이스 플룻이란다, 클라리넷. 자꾸 이제 악기를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음원 단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설명의 맥락은 맞는 거니까. 이 작업을 하다가 막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악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플룻이라 했다가 그것은 예를 들인 플룻이었고, 이제 다시 이제 클라리넷이라고 해야 되는데 플룻 한 두 번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하면 클라리넷을 플룻으로 이야기할 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요거 이제 조립을 해야 되죠. 이제 또 조립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방향을 바꿔서 영상을 비춰보겠습니다. 네, 요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이 뒷도어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이유와 간단한 이유와 또 스피커를 선택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뒷스피커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일이 많다. 앞 스피커 못지않게 일이 많다. 방음 빼고는. 그러니까 공짜 비슷하게 덤비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이제 차주분들도 또 직접 하는 사람도 앞문짝 한 대 시급했다 치면 뒷문짝은 술을 것이다가 아니고, 뒷문짝도 해보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뒷문짝은 아무짝만큼은 아니라도 그와 유사한 공수가 들어가니까 작업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리고 투닝할 때도 뒤에 달았는데 그래도 돈이 우리한테 더 갈 거 아닙니까? 돈이 10원이 들어가도 더 갈 끼고 200만 원이 들어가도 더 갈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시면 효과를 봐야 되죠. 효과 볼 수 있도록 또 투닝 하려니까 그것 또한 시간이 필요하고, 음악도 100번 들을 것도 150번 들어야 되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짝을 강하게 보면 안 되고, 하게 되면 잘 접근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조해가면서 작업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뒷문짝을 무시하지 마라. 했다면 잘해라. 잘 작업했으면 투닝도 효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 영상의 목적으로 본무됩니다. 이렇게 이제
앵큐파이버 앰퍼렉 결선 작업은 끝났습니다. 잠깐 오디오를 스위치를 ON 해보고, 예, 이제 여기 리모트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선 일반 기존 케이블로 가지고 우선에 소리를 튜닝을 최대한 하고, 헤르츠 케이블로 스피커와 전원을 다 교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울트라 DSP만 우선에 헤르츠 케이블 1m짜리로 가지고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마땅한 선이 없어서 그냥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쪽에 스피커 선들하고, 또 여기 파워선은 나중에 헤르츠 케이블로 다 교체하고, 원래 헤르츠 케이블은 이제 튜닝하기 전에, 헤르츠 케이블 작업하기 전에 기존 거로 최대한 튜닝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헤르츠 케이블을 보너스 덤으로 하는 개념으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재 소리가 안 좋은데 헤르츠 케이블로 해서 소리를 좋게 할 거야. 이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맞는데, 현재 오디오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으로 제품의 그 매칭 관계, 그리고 제품의 전체적인 그 등급 성능에 걸맞는 소리로 최대한 이끌어낸 다음에 헤르츠 케이블 착 꽂으면 그야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든 그런 소리를 내기 힘들죠. 그래서 헤르츠 케이블을 넣기 전에 최대한 튜닝을 많이 하고, 헤르츠 케이블을 넣고 난 이후에는 전혀 튜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헤르츠 케이블에 주는 어떤 선율의 느낌, 공간, 무대감, 현장감, 스테이지의 느낌이 튜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히려 깎아 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튜닝을 해버리면. 그래서 그 이전에 최대한 튜닝을 한 다음에 더 이상 튜닝할 게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사운드 튜닝을 한 다음에 헤르츠 케이블 넣어야 완전 헤르츠 케이블의 돈의 가치 이상의 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 상태로 튜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퍼도 장착을 했습니다.